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마스가 로켓 그리고 이 무인 드론 이런 것들 쏴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아이언돔이 다 막아내면서 아이언돔이 지금 전 세계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라팔이 또 팔렸어요. 라팔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전 세계 곳곳에서 라팔 팔렸냐, 라파라 팔렸냐, 아니요 하던 그 라팔이 라파라 팔렸냐, 또 팔렸어요 라는 이런 답이 나오고 있는 라팔, 프랑스어로 돌풍인데 정말 이 끝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라팔 소식 알려드립니다. 걸프전 이후 미국의 첨단 무기가 불티나게 팔렸던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아이언돔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이언돔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기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로켓은 4,000발 이상이며 이러한 파상 공세 속에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아이언돔이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안드리 타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현지 방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의 실전 사례를 언급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란 장관은 아이언돔은 미사일 방어의 가장 좋은 사례지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부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과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며 우리는 아이언돔 도입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구경 다련장 로켓은 물론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열흘간의 화력전에서 4,000발 가까운 로켓을 막아내며 사망자 증가를 단 12명에서 저지해낸 아이언돔의 활약에 상당한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은 레이더와 통제소, 발사대 세대와 미사일 60발로 구성되는 한 개 포대 구성이 한화 약 6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이 능력을 입증했고 우크라이나도 도입을 고려하는 마당에 정작 다련장 로켓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한국은 왜 관심조차 없는지 개탄스럽습니다. 4,000발 중에서 대부분 다 막아내고 그 4,000발 중에서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것이 12명이었어요. 우리 사무국장이 사실 이스라엘에 다녀왔고 그 사무국장이 이스라엘에서 체류하면서 이 브리핑을 받는 그 기간 중에도 하마스의 로켓 2발이 날아왔었답니다. 그래서 공습 경보가 울렸고 아이언돔이 작동해서 그걸 이제 막아내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보니까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숨지 않고 그냥 벽에 붙어서 구경하더라는 겁니다. 휴대폰 켜고 또 꺼내서 찍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왜 아이언돔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고 하마스의 로켓을 공격을 몸소 체험했던 우리 사무국장의 그런 분석에 따르면 이 12명은 공습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구경하려고 나와 있었던, 그래서 파편 맞아서 죽은 사람이 아닐까, 직접 직격당해서 죽은 사람은 아닐 것 같다, 구경하다가 죽은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이언돔 정말 대단한데요. 한 개 포대가 60억 원, 6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 이름이 타미르 미사일인데 한 발에 한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이제 60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저거의 로켓탄을 여기 하는데 혹자는 이래요. 아니 6천만 원짜리 미사일 쏴가지고 뭐 1,000만 원짜리 로켓 요격하면 그거 적자 아니냐라고 하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적자 흑자가 있습니까? 살려야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장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급하다, 빨리 도입하자 해서 아이언돔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국방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아이언돔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일부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아이언돔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편성 중인 이 다층 방어 시스템이죠. 최저층의 아이언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그 다음에 에로2, 에로3 이런 식으로 해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아이언돔부터 시작해서 에로5까지 전부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해주기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강화시켜주려는 미국의 어떤 그 안보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스메르치 같은 300mm 다련장 로켓, 그리고 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날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급한 이 스메르치를 직접 이제 러시아가 국경지에 배치를 했으니까 아이언돔을 먼저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뭐 러시아의 스메르치 같은 그런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이 밀도로 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게, 로켓 타는 위협에 노출된 게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우리도 아이언돔을 도입하겠다라고 정부가 선언했을 때 도입을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정부가 그 도입을 선언하니까 방산업체가 스톱!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걸 왜 남에게 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개발 들어가면 당장은 안 되고요. 2030년대 이후 10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 10년 동안 그럼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안보가 방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안보인지, 국가안보의 이익을 담당하는 방산업체인지 도저히 헷갈려요. 그래서 방산업체에게 휘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 그러지 마세요. 선배들 방산업체 가서 그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거 저 이해해요. 또 뭐 그게 어쨌든 뭐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선배들이, 전역한 선배들이 하는 그 로비 때문에 국가안보에 도움되는 일이 있어야지, 국가안보를 망치는 또는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방산업체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국가안보 정책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FA-50도 후보에 올랐던 크로아티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프랑스의 라팔이 미국을 꺾고 최종 승자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라팔이 말년에 그야말로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4년간 진행된 크로아티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프랑스의 라팔 F3R 버전이 최종 승자로 결정되었으며 곧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2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2대의 라팔 F3R 중고 전투기를 2024년부터 인수하는데 총 10억 유로를 지불할 예정이며, 크로아티아가 인수하는 기체들은 프랑스 공군이 갓 인수해온 운용평가를 마친 신품 같은 중고 기체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지난 2017년 7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스의 중고 F-16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카이의 FA-50, 스웨덴의 사브,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 프랑스 공군의 미라지 2000 중고기체 등을 고려하는 한편 미국의 F-35A 전투기 판매도 요청했었는데요. 결국 최종 승자는 라팔이 되었습니다. 최근 차세대 전투기 FCAS 개발 공식화로 이제 말년에 접어든 기체라는 평가를 받았던 라팔은 한때는 안 팔리는 전투기의 대명사로 조롱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 인도와 카타르, 이집트, 그리스,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시장을 뚫으며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신품은 물론 구매자가 조기 전력화를 원할 경우 프랑스 공군용 생산 물량은 물론 프랑스 공군 전투기 중고 기체까지 제공하고 프랑스 국내은행의 대출 보증까지 그야말로 파격적인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다소가 차세대 전투기 FCAS 개발비 충당을 위해 끝물인 라팔을 떨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라파라 8년이 아니요. 바로 그 라팔 삼행시 정말 유행했었죠. 2002년 한국 공군의 FX 사업, 그때 이제 최종 승자는 F-15K가 되는데 라팔이 그때 돌풍을 일으켰고, 라팔을 지지하는 라팔리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한미동맹과 또 실제 전력화 가능성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제 F-15K가 낫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라는 생각 들죠. 그런데 그때부터 라팔은 뭐 한국의 저주를 받았는지 계속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집트에 수출하고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갑자기 2020년부터 완전히 포텐을 터뜨려 버렸어요.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다가, 그리스 지금 급하죠. 터키 때문에 급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중고기체 6대 그냥 공짜로 줄게요. 그리고 새거 12대 플러스 오케이 줘. 그냥 또 그렇게 판매하고.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프랑스가 라팔을 판매한 실적을 보면 그리스에 라팔 6대를 공짜로 주고, 그리고 신품 12대 플러스 알파 계약했죠. 이집트에 기존에 24대의 라팔 초기형이 있었는데 또 최신형 이집트에 최신형 라팔 30대
계약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차관 전부 다 제공해주고, 카타르에 36대, 그리고 인도에 36대 갔죠.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에 36대 플러스 알파, 지금 이제 가계약까지 체결했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라팔 12대. 이야, 정말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이 전투기가 라팔이 아니냐. 유로파이터는 완전히 UGV 파이터 이라죠. 끝나버렸고, 거기는 완전 꽝이고. 그리고 이제 F-35는 사고 싶다고 아무에게나 주는 전투기가 아니고, 그리고 F-16은 이제 좀 덩치가 작고, 좀 이제 또 끝물 성향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라팔에 집중을 하는데, 또 F-16은 이 정도 금융 지원은 안 해주죠. 돈 있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이제 이 정도인데, 라팔은 그냥 이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정부 지급 보증해주고, 돈 하나도 없어? 그냥 풀 할부로 다 사. 72개월 할부야. 선수금 없어. 이렇게 해서 그냥 프랑스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사가는 나라가 많은데, 아무튼 이 가격도 대단히 싸요. 지금 10억 유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12대의 신품에 가까운 전투기를 산다. 중고라고 하지만 프랑스 공군이 받았던 거 쓰지도 않은 거 바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핀란드에 K9 자주포 48문을 판매를 했을 때 중고를 판매했죠. 거의 새거 가격으로 팔았는데, 그때는 한번 우리가 시크 쓰고 창정비 한 상태에서 나온 거를 팔았습니다. 이제 핀란드는 급하다 빨리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하고, 핀란드에다가 48대를 줬으니까 우리 한국 육군의 이 인벤토리에서 48대가 빠졌죠. 그래서 한국 육군은 신품으로 그 돈을 가지고 새로 48대를 만들어서 신품을 다시 받았는데 서로 윈윈한 거죠. 그런데 이 라팔은 그것처럼 우리가 꽤 오랫동안 쓰고 창정비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프랑스 공군이 받았다가 시험평가한 그 상태에서 바로 주는 거. 그렇지만 가격은 이렇게 싸다라고 보면, 크로아티아가 왜 우리 FA-50이나 이런 것들 다 제치고 라팔을 선택했는지 알만합니다. 아무튼 이 라팔이 마지막에 이 인생이 아니고 기생이죠. 기생 마지막에 완전히 지금 포텐 터트려서 세계 시장 석권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평화를 지키는 이 돌풍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팔 돌풍. 라팔아 팔렸니? 팔렸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